안녕하세요, 메리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만드는지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메모 많이 하시면서 배워가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만드는 과정 10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기획, 두 번째는 대본 작성, 세 번째는 촬영 준비, 네 번째는 촬영, 다섯 번째는 백업 및 싱크, 여섯 번째는 갑편집, 일곱 번째는 자막 작성, 여덟 번째는 종편 및 믹싱 과정이고요. 아홉 번째는 업로드, 열 번째는 반응 살피기, 피드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컨텐츠 팀으로 재직 중이시라면 기획을 0부터 할 일이 정말 많으실 거고, 이제 프로덕션이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하실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짜여진 기획을 의뢰받으실 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기획을 할 때는 이거를 꼭 유의하고 하고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의 목적을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적 파악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그냥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만드시는 목적이 도대체 어떻게 되시나요? 이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원하시는 반응이 있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겁니다. 목적을 충족시키는 기획을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획 아이디어를 짤 때 A안, B안, C안 최소 3가지 기획안을 준비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결정권자가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는 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A안이 너무너무 좋지만 예산이나 내부 결정권자의 취향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달랐을 때, 그래서 이제 A안, B안, C안 여러 가지 안을 한 번에 제안 드리는 게 서로의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을 꼭 파악하시고 기획안을 드릴 때는 최소 3가지 안을 드리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대본 작성의 의미는 우리는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 건지, 어떤 내용인지 등등등 서로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텍스트로 정리해서 맞춰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작가님이랑 같이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대본 작성 전에 작가님과 기획회의를 충분히 한 후에 그 다음에 작가님이 이제 1차로 작업을 해서 보내주시면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아니면 혹시 작가님과 나의 생각이 조금 다르게 이제 적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블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회의했던 내용들이 잘 들어갔는지, 재미 포인트는 무엇인지 텍스트로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에 전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또 수정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또 거친 다음에 몇 번의 피드백을 또 거친 다음에 이제 대본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만일 작가님 없이 혼자 대본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요, 클라이언트와 계속 피드백을 가지면 대본 작성이 이제 끝이 납니다. 대본 작성은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서로의 생각을 맞추는 작업이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대본 수정 없습니다, 이렇게 가시죠 하면은 촬영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촬영을 준비하는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장비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카메라는 몇 대를 쓸 건지, 조명은 어떻게 쓸 건지, 마이크는 어떻게 쓸 건지. 두 번째는 출연사 스케줄, 제작사 스케줄, 그리고 클라이언트 스케줄, 이 세 팀 모두 가능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어느 날짜에 진행을 할지, 그리고 총 몇 명이 오는지 요 날짜와 인원수 부터 파악을 합니다. 인원수에 맞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요. 제가 장소를 찾을 때 사용하는 사이트 몇 개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이버인데요. 샅샅이 검색어로 이제 검색을 하시는 방법으로 샀습니다. 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사이트를 또 이용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워플레이스, 이 3가지에서 모두 끝낼 수 있거든요. 어지간하면은 사이트 모두 다 무료로 이제 검색해서 제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발품 팔기 전에 먼저 손품부터 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촬영 장소가 정해졌으면 여러분 답사를 가야 되죠. 시간이 조금 있으셔서 답사를 실제로 가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답사를 가실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유튜브에 그 스튜디오 이름을 검색하시면 브이로그 이런 데에서 그 공간을 좀 찍으신 것들이 좀 가끔 나와요. 랜선으로 답사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촬영 스튜디오가 정해지면 미리 체크하면 좋을 사항들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차가 몇 대가 가능
가능한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차가 만약에 불가하다면 근처에 어떤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미리 파악하시면 훨씬 좋고요. 그리고 내부 대기실이 있는지, 뭐 메이크업실이 있는지, 아니면 메이크업실이 따로 없다면 대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이렇게 촬영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면 팀 모두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카메라팀, 조명팀, 동시녹음팀한테도 공유를 해주셔야 되고, 클라이언트한테도 공유해 주셔야 되고, 출연자한테도 이제 공유를 쫙 하시는 과정을 거치시면 좋습니다. 출연자에게는 큐시트, 대본 공유, 스튜디오 사진 공유, 요거를 하는 이유는 의상 준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스튜디오 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주차 정보, 요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독님께 자료를 공유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큐시트 공유, 대본 공유, 스튜디오 사진 공유, 배차 정보 및 자차를 가지고 오신다면 주차 정보 공유, 이렇게 먼저 보내신 다음에 위 내용을 한번 확인하신 후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라고 전화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컨셉으로 촬영이 되고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전달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큐시트랑 대본을 프린트하여 준비를 하고 연출부 박스를 준비를 하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미리 챙겨가는 박스인데요. 이거를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세팅 중에 갑자기 사오는 경우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다 시간이고 돈이거든요. 그리고 촬영 소품을 또 준비하고 물과 간단한 다과를 준비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공유를 했고 다 준비를 했다면 촬영을 잘 하는 일만 남았겠죠? 그래서 저는 촬영 전에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촬영장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촬영장 현장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 출연자들한테 디렉팅을 어떻게 해줄 건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려보고 촬영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대망의 촬영 날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촬영장에 도착해서 첫 번째는 출연자 도착 전에 장소 세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장비 세팅, 카메라랑 조명이랑 모두 마치신 후에 감독님들이 직접 해주셨을 경우도 있고 제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건 없는지 더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더블 체크를 하는 이유는 촬영 중에 이 기술적인 문제로 촬영이 중단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출연자가 도착하면은 가볍게 이제 스몰 토크를 하고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대본 리딩을 또 가볍게 한번 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촬영이 시작이 되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자와 PD가 함께 호흡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촬영을 열심히 하고 촬영을 마친 후에 고생한 출연자와 스태프분들에게 이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 시간을 또 가지고요. 완전 촬영이 끝나고 나서 촬영 스튜디오를 원상 복구를 하는 일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렌탈했던 그대로 초기 세팅으로 깨끗이 하고 복귀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업 및 싱크의 과정인데요. 백업 받으실 때 저 같은 경우는 폴더명을 오늘 날짜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 4월 1일이다 하면은 0401 메리 PD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폴더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백업 폴더에 카메라, 메모리 1, 메모리 2, 메모리 3, 메모리 4 그리고 오디오 파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파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폴더에 막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백업에 실수가 있었어요. 그 실수를 빨리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메모리 1번에 뭐가 없었는데? 그럼 메모리 1 다시 줘봐. 확인을 할 수 있고 뭔가 누락이 되거나 백업 실수가 있었을 때 빨리 체크하기 위해서 폴더명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업이 모두 끝난 후에 편집하는 프로그램에서 임포트를 다 하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누락된 소스가 없는지 더블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크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촬영 시작 전에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박수 칠 때가 있잖아요. 그 소리로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하울링이 들리는 게 없는지 1프레임씩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디테일하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싱크를 다 맞췄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럴 때 메모리 포맷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편집하고 업로드하면 끝인가요? 끝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편집도 엄청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편집을 가편집, 자막 작성, 종편, 믹싱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분류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편집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에 기획하신 대로 100% 똑같이 촬영이 된다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그대로 촬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편집하기 전에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편집을 하고 어떻게 연출 방향을 잡고 갈지 정하고 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편집이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출연자의 캐릭터를 어떻게 잡고 가겠다. 촬영하면서 이런 내용을 별로였으니까 빼고 가야겠다. 컨셉을 어떻게 잡고 편집해야겠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가편집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작성했던 대본을 무시한 채로 편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본을 기반으로 한 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기획안과 대본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잡고 현장에서 내가 몰랐던 캐릭터, 이런 캐릭터를 추가하면 재밌겠다. 이런 걸 생각해서 편집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편집을 할 때 한번 민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편 한 번 밀었다, 두 번 밀었다, 세 번 밀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편집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 1차로 한번 보시고 NG부터 걷어내고 뭐 예를 들면 촬영을 준비하는 모습, 서로 스몰 토크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찍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쭉 걷어내고 2차로도 한번 쭉 보시고 불필요한 내용, 필요한 내용 한번 쭉 밀고 3차로도 한번 쭉 편집을 해보시면은 점점점 디테일을 잡아가시는 게 컷을 뭐 확대를 한다든지 퀵줌을 준다든지 편집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편집을 이제 미시면서 디테일을 잡아가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한 2번 정도 거치시면은 가편집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막 디자인이 다 끝났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막을 칠 때 워드 파일로 한번 쭉 씁니다. 어떤 상황, 강조 상황 뭐, 말자막 뭐 워드 파일로 쭉 쓴 다음에 여러분 맞춤법 틀리는 것만큼 정말 창피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맞춤법 검사기를 돌린 다음 편집기에서 자막을 입히는 편입니다. 맞춤법 검사는 사이트 2가지를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 두 번째는 네이버 맞춤법. 저는 이 2가지 사이트에서 맞춤법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는 편입니다. 자막을 쓰실 때는 이 자막은 이런 상황에서 쓰자고 약속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훨씬 좋아요. 왜냐면 자막마다 성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메리피디 유튜브 자막을 알려드릴게요. 말자막, 큰 자막, 괄호 자막, 꿀렁 자막 등등 각 자막마다 다 이름이 있고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막을 쓸 때 스타일은 출연자의 말을 베이스로 자막을 쓰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래야 지금 상황을 더 잘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말자막을 베이스로 썼는데도 이 상황이 설명이 안 될 때 그때 좀 설명 자막을 추가를 하는 편입니다. 종편과 믹싱,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종편이라는 과정은 자막 삽입, CG 효과 삽입, 색 보정, 피부 보정 과정을 이제 종편이라고 하고 있고요. 믹싱은 BGM 삽입, 효과음 삽입, 그리고 오디오 밸런스를 맞춰주는 과정을 믹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종편을 할 때 과도한 CG는 제가 좀 피하는 편입니다. 뭐 망치로 깡 맞았거나 아니면은 짜잔 막 하면서 효과 막 발생하고 꽃이 막 쪼롱 이렇게 하는 것들 피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뭔가 TV스럽게 하는 게 유튜브 결과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어가지고 과도한 효과는 좀 빼고 있는 편입니다. 믹싱을 하실 때는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BGM부터 먼저 깔고 효과음을 까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순서는 뭐 상관이 없고요. 저는 이제 아트리스트라는 사이트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자신과 좀 잘 맞는 느낌의 사이트를 결제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BGM을 깔고 효과음을 까신 다음에 제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사운드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면 믹싱의 과정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영상 작업은 끝! 최종으로 업로드를 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또 작업들이 있어요, 여러분. 클린이랑 마스터본을 추출을 하는데요. 마스터본은 뭐냐면 저희가 영상을 실제로 업로드하는 파일을 저희는 마스터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클린본은 영상의 로고, 자막, CG, BGM이랑 효과음 없앤 거, 요거를 저희는 클린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썸네일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아까 뽑은 클린본으로 썸네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진과 워딩을 셀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유튜브 올리실 때 제목 워딩은 어떻게 쓸 건지, 본문 내용을 어떻게 쓸 건지, 해시태그는 어떻게 쓸 건지 업로드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업로드를 하고 나서 또 가장 중요한 거, 반응을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부에서도 엄청 많은 피드백이 오갔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피드백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영상에 댓글의 반응을 되게 잘 살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댓글만큼 날카로운 피드백이 없어요, 여러분. 댓글 피드백을 받고 적용할 부분은 빠르게 적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드백에 절대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강해지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어쨌든 사람들의 반응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을 잘 세우신 다음에 받아들일 피드백만 잘 받아들이셔서 빠르게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의 만드는 과정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만드는 흐름 A부터 Z까지 한번 가볍게 훑어봤는데요.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쭉 알고 나니까 너무 재밌다, 영상 만드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하셨나요? 아니면 헐 너무 할 일이 많은데 난 못할 듯 뭐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는 PD는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만드는 과정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어떤 팀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여기까지는 뭐 종편 감독님께 맡기고 여기는 믹싱 감독님께 맡기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작업하는 팀들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세분화해서 작업을 할 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서 이 과정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료 강의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료 강의에서는 제가 메리필름 멤버들에게 실제로 알려드리는 방법을 세세하게 적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더 깊게 실무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로 또 제작했으면 하는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번 강의를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메리PD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